오늘은 산들이가 이 영상 하나면 전자의무 기록 닥터스 프로그램 초보 탈출 보장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산들이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산들이가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산들이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프로그램을 사진을 찍어서 집에 와서 봐가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먼저 이 닥터스 프로그램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입원병동 아니면은 외과진료실 또는 뭐 약국 이렇게 있는데요. 입원병동은 간호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진료실 두 개는 닥터들이 사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약국은 약사님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산들이는 먼저 이 입원병동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이에요. 병동관리 메인 화면인데 맨 위에 보시면은 기본 메뉴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퀵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 메뉴하고 퀵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기본 메뉴 또 하나하나에 밑에 또 하이 메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메뉴 밑에 있는 하이 메뉴까지 전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지금 이 기본 메뉴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산들이가 좀 확대를 해 놓은 건데요. 이거 보시면 메뉴에 지금 입원병동도 쭉 기본 메뉴가 있잖아요. 네, 여기 위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입원병동 여기를 짠 하고 눌렀더니 밑에 하위 메뉴로 이렇게 하위 메뉴가 쫙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메뉴인 새 화면부터 해가고 맨 밑에 종료까지 이렇게 메뉴가 쫙 나타났는데요. 먼저 이 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산들이가 여기에 간호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간호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지금 이 새 화면을 눌러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환자, 새로운 화면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누르셔서 여기다가 이제 환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른 거는 특별히 사용할 게 없고 이 저장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 메모란 같은 데다 적고 나서 저장을 할 때 눌러주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맨 밑에 있는 이 픽업을 누르시면 우리가 픽업 받을 수 있는 창 있잖아요. 이 환자에 관한 픽업에 관한 내용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픽업이 뭐 어떤 약이 어떻게 났는지 그거를 본 다음에 픽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업 밑에 DC가 있는데요. 이 DC 리스트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환자를 조회를 했잖아요. 이 환자에 관한 DC 리스트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환자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떤 걸 DC할 건지 확인을 해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DC하고 싶은 오더가 며칠까지 났는지 이렇게 오더가 쫙 날짜가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DC하고 싶은 날만 DC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 두 개 다 전체 다 DC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위에 있죠. 여기에다 체크박스를 해주고 DC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이미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1일에서 6일까지 오더가 났잖아요. 근데 오늘이 3일이에요. 그러면은 1일하고 2일은 이미 우리가 액팅 처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서 DC를 하게 되면은 이 액팅 처리된 1일하고 2일 날짜 거는 DC가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액팅 처리가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전체적으로 DC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서 이거 플러스를 누르면 날짜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위에 액팅 처리된 거는 이렇게 음영이 좀 진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액팅이 안 된 거는 그냥 하얗게 나타나요. 그럼 이 하얗게 나타난 부분만 체크해서 DC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플러스를 누르고 여기에서 위에 메뉴에 이걸 하나 체크해 주시면은 음영 처리된 액팅 처리된 거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DC를 눌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시기가 있고 시기 패스트트랙이 있고 시기 30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먼저 이 시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짠 하고 누르면 이렇게 지금 빨갛게 네모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환자가 입원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 시기를 바꿔줄 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기를 누르면 지금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환자 있잖아요. 이 환자에 관한 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가 입원했다 했을 때는 일반식 있죠. 일반식을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 번 누르면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누르면 두 번, 세 번 누르면 세 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메모란에다가 뭐 매운 걸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짠 걸 싫어하든지 이걸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시기 메모를 딱 누르면은 또 하나 팝업창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이 메모 사항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맨 밑에 이렇게 이 매물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당뇨 환자다 하면은 당뇨식을 해 주셔도 되는데 죽을 드시면 당뇨식 죽 아니면 뭐 당뇨 미음 이렇게 여기서 다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패스트릭이 있는데 시기 패스트릭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환자 이름들이 짝짝짝짝 떠 있는데 산드리가 지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아침에 일반식으로 먹는다. 지금 아침이거든요. 아침. 그래서 아침에 일반식으로 먹고 이 환자도 일반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 환자한테 보호자가 있어요. 개인 간병이겠죠. 그래서 그 보호자 시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아침 시기만 싹 돼 있는 게 이 시기 패스트릭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 삼식 패스트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 삼식 패스트릭은 여기에 아침, 점심, 저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씩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 기초를 보시면은 기초에 바이탈하고 바이탈 패스트릭이 있는데요. 먼저 이 바이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바이탈을 짠 하고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막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환자에 관한 데이터가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날짜별로. 그래서 이 환자 걸 보고 또 다른 사람 거 보고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클릭하면은 다른 사람 데이터가 딱 뜨게 돼요. 여기는 지금 병동에 환자 이름이 이렇게 쫙 있어야 되는데 산드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지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강산들이라는 환자가 열이 38도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 열을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환자 강산들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시간별 입력 있잖아요. 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밑에 이렇게 이 칸 맨 위에죠. 이렇게 칸이 새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 창에 새 화면이 나타나면서 여기에다가 시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바이탈이든지 체온이든지 입력을 해 주시면은 이 산드리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뭐 갑자기 피부가 떠다든지 아니면 바이탈이 흔들렸다든지 했을 때 한 사람만 입력할 때는 이렇게 바이탈 여기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 바이탈을 누르고 들어오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루틴 바이탈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있는 바이탈 패스트릭 이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딱 누르고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날짜 그리고 그 옆에 시간이 있잖아요. 이 날짜하고 시간을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환자가 한 명 한 명 다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환자에 관한 내용을 그냥 바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따로 뭐 환자를 누르거나 할 필요 없이 이 환자에 관한 거는 여기다 짝짝짝 입력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슬립인데요. 슬립. 이 슬립은 뭐 검사, 방사 거의 두 가지만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검사 슬립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검사 슬립을 딱 누르면 또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른쪽 위에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 슬립도 똑같이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뭐 판독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슬립지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일자별로 뭐 며칠 날 예전에 한 것도 있고 현재 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가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우리가 이 차트 중에서 사용하는 건 거의 환자 차트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차트를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환자 차트를 누르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커다란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 환자가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외부 문서도 넣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입원 처음에 할 때 입원에 관한 서류를 싹 받아서 여기다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간호정보조사지라든지 아니면 욕창 사진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이 차트에서 환자 차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차트 또는 F7을 눌러도 돼요. 그래서 이 환자 차트를 누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옆에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 메뉴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기록은 거의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 중에서 메인 위에 일단 이 투약 기록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기록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투약 기록지 H는 가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로 이렇게 쫙 나타나요. 뭐 주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가로로 나타나서 이거는 우리가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갈 때
예를 들면은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들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가서 수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시경 하신다든지 할 때 이 투약 기록지를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냥 약 그쪽에서 약을 처방 받아야 될 때 우리 병원에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쪽에서 우리가 현재 처방한 약을 빼고 처방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외진을 가시면 우리가 이 투약 기록지를 빼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H는 이 가로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V는 세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약 이름이 이렇게 세로를 쫙 떴잖아요. 그리고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 시간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빼줄 때는 이 버티칼로 해가지고 세로로 빼주거든요. 가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세로가 보기가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투약 기록지 같은 경우는 주로 세로를 이용하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아이오 기록지인데요. 이 아이오 기록지 같은 경우는 인텍 아웃풋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대리병원에서는 아직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재활병원이라. 근데 요양병원에 있을 땐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저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종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인텍 아웃풋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인텍 같은 경우는 뭐 경구로 드시는 거 밥이라든지 죽이라든지 과일, 물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경구 외에 수액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수혈하는 거 아니면 또 뭐 L2B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웃풋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소변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드라이 나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석션에서 나오는 양까지 그리고 나서 토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아니면 대소변까지 대변까지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M 기록지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 공란 여기에 지금 원래는 환자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블러드라든지 이런 거 수치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낙상인데요. 이 낙상 같은 경우는 낙상을 쫙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화면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칸 지금 환자 정보를 다 지운 거잖아요. 여기서 환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환자 상태를 여기 체크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점수가 뜨고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왼쪽에 날짜가 생성이 되면서 이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시간별 조회인데요. 이 시간별 조회가 지금 기록을 누르면 이렇게 하이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쯤 있는 욕창을 지금 하고 왔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시간별 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별 조회 용도는 우리가 데이, 이브, 나이트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데이가 끝나갈 때쯤 데이가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액팅을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별 조회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쫙 조회를 한 다음에 액팅 처리를 해주게 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별 조회를 보면은 날짜를 해준 다음에 오더가 있고 셀프 오더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더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지 시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회를 하면은 그 시간 보통 데이는 아침에 7시부터 뭐 15시 30분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회를 하면 그 시간에 액팅 처리해야 될 것들이 쫙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액팅 여기 오른쪽 액팅을 눌러주면은 한꺼번에 액팅 처리가 싹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에서 24시간 병동 보고서인데요. 이 20시간 병동별 보고서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의 여기에서는 요즘엔 선택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한번 컴퓨터 앞에 계시면은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리스트인데요. 이 워크리스트는 똑같이 이렇게 지금 기록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하이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워크리스트는 이렇게 있는데 이 워크리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환자가 쫙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환자를 딱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에 쫙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메모란에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쫙쫙쫙 적어가지고 인계할 때 여기를 보고 워크리스트를 보고 인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워크리스트에 들어와서 막 인계를 하다가 이분 갑자기 바이탈이 궁금하다 하면은 뭐 기초를 바로 눌러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검사 결과가 궁금하다 하면 여기 밑에 검사 결과를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할 때 따로 병동관리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워크리스트 안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환자 오더 비교인데요. 이거는 환자 오더가 전날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을 때 이 기록에서 환자 오더 비교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옆에 예약인데요. 이 예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외출 외박 관리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출 외박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출 외박 관리를 눌렀더니 이렇게 창이 하나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환자인지 확인을 하시고 나가는 시간 있잖아요. 여기는 나가는 시간 예를 들어 뭐 며칠 날 몇 시에 나갔다 하고 적어주고 들어오는 시간을 적어줘요. 그리고 사유
사유 왜 나갔는지 그걸 적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은 여기 밑에 딴 하고 이 환자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나갔다라는 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입력을 하면 여기 밑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날 외출한 사람이든지 외박한 사람들 한꺼번에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인데요. 이거는 거의 산들이 병원에서는 사용을 안 해서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병동관리 프로그램을 막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창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로그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을 끄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 기타를 눌러서 로그인 눌러요. 그러면은 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냥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딱한 때 환자가 어디 외래를 간다 해서 진료 의뢰서를 끊어주세요 했을 때 딱터가 의뢰서를 끊잖아요. 그럼 그날 작성을 하면은 여기 진단서를 누르면 오늘 작성했다고 날짜가 쫙 뜨는 거예요. 진단서 내용이 뜨는 게 아니고 날짜가 뜨면 이제 작성을 했구나 하고 진료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원무과에 전화해서 무슨 과에 어떤 환자가 무슨 과에 진료를 가니까 의뢰서 좀 출력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 원무과에서 출력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시면은 갖다가 환자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환자평가표 같은 거는 요양병원에서 꼭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산들이 병원에서는 아직 안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 같은 경우는 출력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환자 네임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환자 네임지예요. 그냥 이거는 환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침상 있잖아요. 침상에다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병실 입구 있잖아요. 병실 입구. 그래서 병실 입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재활 갈 때 재활 시간표, 스케줄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환자 네임지는 침대라든지 아니면 병실 앞에 이름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향정 처방전 있잖아요. 근데 이 향정 처방전은 딱터가 처방을 내면은 우리가 이 향정 처방전을 빼서 딱 약사님한테 이걸 갖다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사님이 여기에 있는 약을 조제를 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사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고 여기 향정 처방전 이렇게 말고 우리가 향정 처방전을 갖다 드리면은 약사님이 약을 진 다음에 여기다 사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약국에서 이 향정 처방전에 출력을 하면은 바로 여기에 사인이 돼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약사님 사인이. 그래서 약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이렇게 약국에서 향정 처방전 출력을 해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약카드 출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드리 병원에서는 그냥 따로 스티커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빼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사용을 안 하는데요.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카드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짠 하고 이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전체 약,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이렇게 짝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오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자기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다가 여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환자가 딱 갖다 놓고 또 이 환자 것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또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딱딱가 오더를 내면은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봉투에다가. 그러면은 이 약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보관을 한 다음에 그날 먹을 약을 또 따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 환자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약을 약 봉투에서 빼서 하루하루 분에다 이렇게 넣을 때 이 약 카드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약 카드를 출력하는 겁니다. 다음은 PRN 오더 리스트인데요. 이거는 우리 병원에 현재 입원하는 환자 전체 PRN 오더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N 오더를 보고 이분은 PRN 오더가 있구나 없구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설정은 거의 이건 담당자가 하고 우리가 할 일 없고요. 그리고 이 F1을 누르면은 단축키도 나오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기본 메뉴가 끝났고 밑에 이 킥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 킥 메뉴 중에서 이 앞쪽 있잖아요. 앞쪽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앞쪽을 이렇게 보면 맨 먼저 환자 조회가 있잖아요. 근데 환자 조회는 이렇게 아까 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환자를 치면은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밑에 쫙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언제 입원했고 언제 퇴원했고 다시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런 반복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에서 내가 과거 기록을 보고 싶다 하면 과거 기록을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현재 기록을 보고 싶다면은 여기 현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조회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쇠화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쇠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은 여기에다 우리가 입력한 것들 다 저장이 되는 거고요. 픽업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한 환자 픽업 내용 이렇게 뜨고 여기서 픽업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DC 같은 경우는 이렇게 DC 목록이 뜬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뜨는 거고 환자 평가번은 요양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기 같은 경우는 이거 시기 상식 패스트릭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나타난다는 거.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이 따로따로 그리고 시기는 입원 환자라든지 아니면 수정할 때 이용한다는 거. 다음에는 이 킹 메뉴 중에 뒤쪽 있잖아요. 뒤쪽. 이 뒤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지금 투약 기록지 아까 세례로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IO 기록지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DM 기록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킹 메뉴는 대부분 위에 기본 메뉴에 있는 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거의 선생님가 설명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처치 기록지는 사용을 안 하고요. 시간별 조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액팅 처리 한꺼번에 할 때 이용한다는 거 24시간 병동 보고서는 빠르게 보고 싶을 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워크리스트는 인계할 때 이 메모장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이 기본 메뉴, 퀵 메뉴는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산들이가 이쪽에 위에 있잖아요. 이쪽 1번하고 2번 여기에 어떤 걸 기록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들 있잖아요. 뭐 2번, 제2번 뭐 픽업 이런 거 그리고 이쪽을 어떻게 무슨 용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기 기본 메뉴하고 이 퀵 메뉴에 이어서 여기 밑에 쪽 있잖아요. 여기 빨갛게 된 부분 이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왼쪽 이쪽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걸 좀 줄여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거. 거기 중에서 왼쪽에 지금 네모 박스 있는 거 있죠? 이쪽을 확대를 하면 오른쪽 이것처럼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맨 위에 여기는 지금 환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정보가 쭉 기입이 되고 담당 의사 그리고 뭐 입원 정보는 이거는 원무과 쪽에서 처음에 입원할 때 적어낸 내용들이 뜨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특이사항도 그렇고 여기 오른쪽에 병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처음에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면서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간호과에서는 이제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환자 정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특이사항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환자 전화번호 같은 거는 여기 원무과에서 적어서 입원 정보에 여기 입원 정보에 환자 전화번호가 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보호자 제1보호자라든지 제2보호자 여기 전화번호도 적어 놓고 또 그 외에 뭐 이분이 특별히 무슨 뭐 특이사항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면회 금지 누구 외에는 면회를 금지해 달라든지 이런 내용을 여기 환자 메모 사항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펼쳐져서 그러는데 여기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간호과 있잖아요. 간호과. 이 간호과를 누르게 되면 또 간호과에서 메모한 내용들이 뜰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이쪽에 메모사항이 이렇게 펼쳐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다가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왼쪽이 끝나고 오른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오른쪽 중에서도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여기 네모박스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모박스, 오른쪽 위에 네모박스를 확대를 하면은 여기 밑에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외래 대기 또는 현황, 오더, 기록 이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외래 기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외래 기록을, 외래 대기죠, 대기. 기록이 아니고, 외래 대기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밑에 이런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의사한테는 뭐 오늘 총 9명이 왔는데, 몇 명은 뭐 했고, 몇 명은 대기 중이고, 완료를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사는 오늘 14명이 왔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외래 대기 환자가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래 대기 옆에 현황이 있잖아요. 이 현황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있잖아요. 이 환자들이 전부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쭉 뜨면서 이 환자 진단명이 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환자 이름 여기 쫙 뜨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이도 쫙 뜰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수술했으면 수술 날짜도 뜰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진단명 있잖아요. 진단명.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진단명으로 이분들이 입원을 했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입원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입사를 하면은 환자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이거를 빼서 라운딩을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오른쪽 위에 현황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더 여기 있대요. 이곳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왔더니 밑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또 하나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스 맨 왼쪽으로 보시면은 차트 번호 쫙 뜰 것이고 환자 이름도 쫙 뜨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쭉 와보면은 여기 대상자, 당일, 자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상자라는 거는 오늘 오더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입번이 만약에 오더를 받아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부번이 출근을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서 이 동그라미 있는 사람들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오늘 오더를 제대로 받았는지 약카드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이부가 확인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대상자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당일이라는 거는 오늘 이 사람한테 오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자녀는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나 있는 오더가 자녀 일수가 며칠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있거든요. 이 대상자 있잖아요. 여기 대상자라는 거는 해당 일자에 약 주사 처방 오더가 없는 환자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를 보시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는 해당 일자에 오더가 없는 환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무 표시가 없는 곳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무 표시가 없는 곳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일이라는 거는 해당 일자에 약 주사 처치 검사 방사 물리 오더가 나온 환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해당 일자에 약이나 주사 오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녀는 보시면은 입원 병동에서 픽업한 오더, 즉 약주사 처치에 잔여 오더가 남아있는 환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예전에 금일 오더에 보면은 가로래 약 이름 앞에 이렇게 가로 열고 닫기 해서 뭐 1, 2, 3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었잖아요. 이 잔여일 수가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여기 기록을 짠 누르면 또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쯤 의사 지시도 있고 간호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간호 기록이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 기록을 쫙 누르면은 여기에 간호 기록이 쫙 떠요. 환자 이름, 차트 번호, 나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간호 기록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병실 순회하며 환자 상태 확인했다. 21시에 누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간호사 이름이 뜨는 거죠. 그리고 또 18시에도 병실을 순회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또 누가 했냐 이름이 뜨는 거고 이렇게 간호 기록이 뜨는 거고요. 이 앞에 의사 지시라면은 의사 지시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른쪽 위에 기록 있죠. 기록 킹 메뉴 밑에 여기 기록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기록 옆에 이 병동 표시 있잖아요. 이 병동 표시는 이 병동을 클릭하고 누르면은 이렇게 밑에 또 창이 짠 하고 하나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6병동만 볼 거냐 5병동만 볼 거냐 이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6병동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6병동만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병실 전체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여기 내림 단추를 클릭하고 누르면은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전체 병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맨 위에 여기 병실 전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밑에 짜자잔 V 표시 체크된 게 다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방만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하고 누르면은 내가 체크한 방만 여기 밑으로 짝짝짝짝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닥터별 전체 여기 있잖아요. 또 여기를 클릭하고 누르면은 이렇게 또 닥터가 쫙 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닥터가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1명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는 지금 산들이가 이름을 지운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RM을 보고 있잖아요. RM 환자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RM만 클릭하는 거예요. 역시나 여기 닥터별 전체 있잖아요. 메뉴에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지금 V 표시된 체크가 다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제되면은 그때 내가 보고 싶은 RM만 클릭한 다음에 여기 확인을 누르면은 내가 체크한 닥터의 환자만 여기 짝짝짝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려면은 여기 뭐 병동을 체크를 해서 병동
뭐 6병동이면 6병동, 5병동이면 보고 싶은 병동만 볼 수도 있고, 또 병실을 선택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병실만 볼 수도 있고, 또는 닥터별로 내가 보고 싶은 닥터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위에는 지금 기본 메뉴잖아요. 기본 메뉴 밑에 킹 메뉴 밑에 그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리고 간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이렇게 네모난 박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점점점 있고 내림단추도 있고 한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 이 많은 메뉴들을 다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2번 현황 이거거든요. 그래서 2번 현황을 짠 하고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1호실에는 누구누구 있고 2호실에는 누구누구 있고 이렇게 짠 환자 2번 현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병실에서 병실로 전원하시는 분들이, 아니, 전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전실을 이곳에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에서 전실을 선택하셔가지고 또 전실 창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어느 병실, 어느 자리로 간다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게 전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워크리스트 밑에 여기 이 내림단추랑 있는 이곳을 클릭하신 다음에 전시를 해 주신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났잖아요. 여기가 끝났으니까 여기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부분에서 이게 지금 크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조금 전 그쪽을.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더니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재원 환자가 있잖아요. 재원 환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1호부터 몇 호까지 이렇게 짝짝짝짝짝 재원 환자가 다 떠요. 재원 환자 뜨면서 환자 이름, 차트번호, 뭐 나이, 입원 일, 그리고 담당 의사까지 이렇게 다 뜨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원 환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분이 낙상 고위험 환자만 보고 싶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지금 동그라미 부분 낙상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고가 쫙 이렇게 뜨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원래대로 이 호실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또 이 중에서 뭐 물리치료하는 사람만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면 또 물리치료 위로 딱 뜨고, 또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 호실별로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낙상 고위험 환자들 차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호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낙상 짜잔 해서 낙상이 쫙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쉽게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보고 낙상 차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환자 옆에 픽업 대상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픽업 대상자가 1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도 픽업 대상자가 한 명이 뜨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픽업 대상자가 한 명이 뜨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픽업 창 있잖아요. 환자 정보하고 뭐 약 이름하고 뜨면은 이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픽업을 눌러서 우리가 픽업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픽업 옆에는 이렇게 퇴원 예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토실에 어떤 환자가 퇴원 예정한 사람이 있네요. 여기 한 사람이 뜨면 밑에도 한 사람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퇴원 예정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퇴원 환자에 들어가서 오늘 만약에 퇴원을 한다 그러면은 퇴원 기록을 쫙 하고 또 남아있는 약 뭐 예를 들어 1시에 퇴원을 한다 그러면은 오후 저녁에 드시는 약 있잖아요. 8시에 드시는 약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DC를 해주고 나서 싹 차트가 정리가 되면은 이제 원목과 연락을 해줘야 되겠죠. 이 퇴원 환자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때 이제 뭐 퇴원 약이 있으면 퇴원 약도 챙겨드려야 되고, 또 뭐 외출증 같은 서류가 있으면 이것도 다 스캔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약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정리할 것들 다 정리를 하고, 뭐 인슐린 맞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인슐린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퇴원 환자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 눌러서 들어가서 다 기록을 하고 물건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금일 입원 환자인데요. 금일 입원 환자는 지금 우리 병에 오늘 입원 환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래서 입원 환자가 없어요. 근데 금일 입원 환자가 여기에 쫙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를 쫙 누르고,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식당 전화를 해야 되겠죠. 뭐 일단은 일반식으로 신청을 해요. 환자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일반식으로 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 네임지를 빼서 네임지를 갖다가 침상이랑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환자가 오면은 EKG도 해야 되고 히스토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식당 전화한 다음에 이제 베드메이킹도 해야 되겠죠. 침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고 나서 입원 환자가 있으면은 업무과에 전화를 하는 메토실이냐 이렇게 환자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메이킹하고 식당 전화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원 환자인데요. 이거는 선대리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라서 그냥 건너뛰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곳은 지금 DC 대상자인데요. 지금 여기가 2가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2명이 떴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또 어떤 게 DC가 됐는지 창이 뜨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DC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지금 끝난 거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게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밑에 쪽, 왼쪽 밑에 있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프리오더인데 프리오더, 이 프리오더를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진단명이 있어요. 내측 반달 연골의 찍힘 또는 기타 명시된 관절염, 무릎 관절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명이 있는데 이 진단명도 있고 그리고 나서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를 한다고 했냐면은 지난번에 산들이가 우리가 환자 히스토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히스토리 할 때 우리가 과거력도 있고 현재력도 있고 CC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히스토리 해야 되는 게 그때 여기를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CC 제일 컴플레인 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단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닥터가 해놓은 걸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히스토리 할 때 갈 때 미리 알아가지고 환자한테 가서 히스토리를 하면 훨씬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리오더에 닥터가 작성해 놓은 이곳 있잖아요. 여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핫키가 있는데요. 핫키가 원래는 이 칸마다 지금 약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간호 기록에다가 우리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드레싱 하고 나서 단순 처치를 입력을 해야 된다. 추가 오더에다가 그럴 때 이 단수 처치를 할 때 여기에 딱 단수 처치라는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간호 기록 추가 오더로 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추가가 되고 나서 액션 체크를 하고 간호 기록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핫키라는 거는 우리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더들 있잖아요. 추가 오더들 그런 거를 예를 들면 EB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재활이라서 병원에 수술하고 와가지고 다리 같은 거 부종이 있어서 EB 감아주시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B 하나 사용했다 하면 추가 오더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서 클릭해서 추가 오더를 넣고 또 간호 기록 해주고 액등차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오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핫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코멘트는 산들이가 진짜 많이 한 건데요. 이 코멘트는 우리가 간호 기록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걸 지금 하나 이렇게 열어놨는데 여기 지금 플러스는 여기 밑에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코멘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독감인데 독감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하고 독감 주소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멘트를 독감 예방접종하러 온 사람한테 우리가 간호 기록을 남길 때 이거를 맨 위에 여기 있죠. 독감 여기를 따닥 하면 이 세 줄이 전체가 간호 기록으로 쏙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또 여기 한 줄만 하고 싶어요. 밑에 두 줄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줄 있죠. 줄을 따닥 하고 누르면 이 한 줄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독감 제목줄을 누르면 짜잔 하고 세 줄이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 줄 하나를 선택해서 누르면 이 줄만 간호 기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호 기록할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멘트고요. 자, 이거는 지금 널스 레코드인데요. 이 널스 레코드는 여기 오른쪽에서 널스 레코드는 우리가 간호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쪽 부분의 널스 레코드는 간호 기록 해놓은 거를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프리오더는 닥터가 오더 내는 거, 그리고 핫키는 우리가 빠르게 추가 오더를 낼 수 있는 거, 코멘트는 우리가 간호 기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널스 레코드는 간호 기록 해놓은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널스 레코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핑크색 이 모양 하나 있잖아요. 아이콘이. 이거는 우리가 상용구 등록이라고 자주 사용하는 멘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낙상 고위험 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멘트가 엄청 길잖아요. 이거를 다 쓰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낙상 고위험을 아까 코멘트에서 여기 코멘트에서 찾으려면 또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상용구를 쫙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낙상 고위험 있잖아요. 고위험 이거를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목에다가 내가 낙상 고위험을 넣을 때 어떻게 제목을 잡을 거냐. 예를 들면 고위험이다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에다가 여기 낙상 고위험에 관한 내용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가 간호 기록할 때 간호 기록 코멘트 적는 데 있잖아요. 여기 시간 날짜가 짝짝 날짜 뜨고 여기 코멘트 적는 날에다 커서를 넣고 고위험하고 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 내용이
이 내용 있잖아요. 낙상 고용 내용이 짠 하고 바로 간호기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영구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면은 간호기록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영구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쪽이 다 여기 지금 상용구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하고 지금 여기 상용구까지 끝나고 이번에는 오른쪽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을 크게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면은 액션 오더 있잖아요. 이 액션 오더. 그래서 액션 오더를 클릭했더니 그날 처방된 약하고 셀프 약하고 두 개가 다 떴어요. 그래서 그날 환자가 먹는 밥이라든지 아니면 약이라든지 아니면 주사라든지 뭐 그런 게 여기에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수행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체크를 이 환자 들어와서 시간 체크를 하고 또 다른 환자도 들어가서 해야 돼.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산들이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별 조회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빠른 메뉴 있잖아요. 빠른 메뉴란에 오른쪽쯤 가면 이렇게 시간별 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시간대 있잖아요. 데이는 7시부터 15시 30분까지 짠 이거를 다 불러요. 그래서 한꺼번에 액팅처를 해주면 이게 짠 하고 다 모든 환자들이 그 시간 안에 액팅처를 해야 되는 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액팅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현재는 12시까지만 돼 있으니까 데이가 지금 액팅처를 한 거죠. 그래서 데이 2부까지 끝났고 지금 2부는 이제 여기 18시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데이가 해놓은 거고요. 여기 지금 잠깐만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핑크는 지금 이 핑크색은 액팅 처리가 끝난 거고요. 이렇게 여기 노란 거 있잖아요. 이 노란 거는 아직 액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18시는 저녁 6시잖아요. 그러면 6시는 2부가 근무할 때 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부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는 보통 한 2시 30분에서 저녁에 뭐 21시 30분 이때까지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2부는 보통 그냥 아침에 01에서부터 23시 59분까지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냥 액팅 처리를 다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가 다 체크 되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액션 오더에서는 이렇게 액팅을 확인한다는 거. 그리고 그날 약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아침 약이 몇 개 들어가는지 또는 점심 약이 몇 개 들어가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여기 들어와서 하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짝짝짝 뜨니까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셀프 약 아침 약은 4개 들어가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점심 약은 하나고 저녁 약은 3개고 우리 약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2개씩 들어가는데 지금 DC가 됐구나. 이 액션 오더에서 보면은 이렇게 확인이 쉬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추가 오더예요. 이 추가 오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갑자기 PRN 나는 거 있잖아요. 마리트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추가 오더를 누르고 여기다 커서를 놓은 다음에 PRN을 눌러서 여기 P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오더를 누르면은 그날 추가된 오더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식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저녁에 나이트번이 다음날 걸 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고 지금 이렇게 마리트로를 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PRN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이 추가 오더가 아까 그 하키 있었잖아요. 하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추가 오더는 추가를 할 때 이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금일 오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그날 우리가 랩 있잖아요. 랩 나갈 거 새로 오신 환자 신안에 랩 받은 걸 이렇게 짜자자잔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그날 금일에 있는 오더가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랩 받은 것도 뜨고 또 이거 말고 기존에 복용하던 약 있잖아요. 복용하던 약도 여기에 쫙 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추가 오더는 지금 날짜가 없어요. 근데 여기 금일 오더에 만약에 그렇게 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오더 데이가 다 찍혀요. 예를 들면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마금일을 줬다면 마금일 그리고 나서 이게 며칠 남았다 2일이든지 3일이든지 이렇게 남은 날짜까지 해서 추가 오더하고 금일 오더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추가 오더는 날짜가 안 적히는데 금일 오더는 이 오더 데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며칠이나 남았지? 라고 확인할 때는 이 추가 오더에서는 확인을 못 하잖아요. 대신에 이 금일 오더에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널스 레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호 기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루틴 차트 하고 또는 추가적으로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죠. 그때 여기다 커서를 넣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뭐 코멘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수액을 맞을 때도 해야 되고 이 간호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널스 레코드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간호사 이 시간에 어떤 간호사가 했는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가 싹 지워 놓은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3번 4번 쪽이잖아요. 이 4번 맨 밑인데 여기 이쪽 있죠.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인데 이쪽을 크게 확대를 해 놓은 게 지금 여기 위에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약 라벨 같은 경우는 메인 찻 있잖아요. 주 찻한테만 이 라벨을 약딱지를 출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없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서 약딱지를 뺄 수가 없는 건데 여기는 약딱지를 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약딱지를 이 화면이 있으면은 누르면 이렇게 약딱지를 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셀프 오든지 아니면 정규 오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빼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여기 이제 셀프오더 입력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PR에 넣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셀프 오더 여기를 짠 누르면은 이렇게 셀프 오더를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거는 현재 액팅 처리가 된 거예요. 입력을 해서 액팅 처리가 됐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거는 수정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여기 위에 있을 때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칸이 하나 있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날짜가 지난 거예요. 오늘이 만약에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일이 지나고 어제 날짜, 어제 31일자는 일이 다 내려오고 여기는 앞으로 복용할 양만 이렇게 남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입력하고 그날부터 아니면 다음 날부터 약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이라 수정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약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 3일까지 남아 있는데 오늘이 1일인데 미리 약을 가져왔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입력을 해놓으면 계속 3일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파랗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돼버렸는데 내가 날짜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가서 액팅을 미리 했던 액팅 있잖아요. 그 액팅을 싹 풀어주고 나서 다시 오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산들이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RN인데요. 이 PRN도 역시 짠 누르면 이렇게 또 창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약품을 선택을 하고 전달 종료를 하면 추가 오더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추가 오더에 간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팅으로 가서 액팅 시간을 수정한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간호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N을 사용할 때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확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PR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 기본 메뉴하고 킹 메뉴에 이어서 여기 밑에 여기 산들이는 항상 이걸 1, 2, 3, 4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다가 메모하는 거랑 이쪽에 위에 메뉴, 여기 메뉴, 그리고 여기 메뉴까지 그리고 이쪽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병동관리 메인 화면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영상 그리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